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마지막 딱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일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요. 제발. 해야 될 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해야 어떻게 성공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는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게으른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게으른 건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거고, 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똑같이 해요. 저도 쉬고 싶다는 욕구가 그것도 강하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헬스는 또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저마다 하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욕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잘 되지 않은 아직 엄청 내가 빵 터지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한 이유는,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케팅 교육을 하거나 미용실 원장님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 그저께도 제가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근데 교육을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미용하는 이유가 뭐 하나하나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 사람들마다 좀 이유가 다르겠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미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대다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2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이 뭐 고작 해봐야 한 200~3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현재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되게 뭐 집이 좀 여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고, 지금 2022년도잖아요.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막 돈이 많다 막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내가 목표나 이런 디렉션 방향에 따라서 되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아까 이제 안 이사님께서 뒤에서 뭐 이제 뭐 목표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된다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뭣도 없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야, 돈이 행복의 단은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뭔 소리 하는지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진행하고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거든요. 앞으로 제 목표는 딱 5년 남았어요. 5년 안에 저는 은퇴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45살에 목표하는 거는 현금으로만 딱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100억. 네, 그래서 저는 딱 100억 만드는 게 목표고, 제가 5년 뒤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찾아봤는데 얘가 계속 뭔가 활동을 해. 아, 이 새끼 못했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일을 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본론적인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미용 시작하는 이유 그냥 뭐였어요? 하나만 얘기하자면 딱 하나 뭐였어요? 공부하기 싫었어. 또 돈 벌려고. 저는 사실 이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이. 돈 벌려고 미용을 시작한 게 맞아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주말마다 이제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어머니 가게 가서, 어머니가 되게 작은 동네 미용실을 하세요. 지금 여기 샴푸존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지금도 하고 계신데 되게 작아요. 근데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어머니 미용실 가고 도와주고, 그냥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미용실인데 가서 그냥 주말에 가서 도와줬는데, 제가 미용 시작했던 이유가 딱 진짜 그 이유 때문에, 돈인데 하는 만큼 버는 게 보여서 이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 떠들고 있잖아요.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미용을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다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용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거에 대한 거는 깨지 않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금토일만 고객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9분의 선생님께서 계시잖아요. 이 9분이 지금 보면은 디자이너로서 나만의 브랜드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여기 아이디어에 있는 브랜드에 속해 있는 디자이너인가요? 나의 브랜드라는 게 있나요? 혹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람이다,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디에 속해 있다기보다, 저는 인턴 때, 지금 여기 있는 세대 분들은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우리 여기는 지금 잡지가 있는데, 잡지 있는 매장 진짜 오랜만에 봐요. 잡지 요즘 거의 없는데, 잡지 있는 사진들을 오려가지고 스크랩북 만들어서 그걸로 상담을 하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인턴인데 이렇게 서가지고 선생님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거짓말을 하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 약간 제가 똘끼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왜 지가 하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2007, 8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당시에 이제 고객님들하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되게 사기꾼 같았어요. 그 선생님들이. 정말. 근데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제가 막 네이버 카페를 막 개설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냥 다 PC로만 이제 인터넷을 하는 이제 시대였는데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제가 막 카테고리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 그때 제가 일하던 매장에 디자이너가 총 이렇게 지금 9분이었고 인턴이 저 하나였어요. 네, 인턴이 안 구해졌어요. 너무 바쁜 매장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되려 저는 신났어요. 왜냐면 어차피 선생님은 9명이지만 인턴은 나 하나니까 나한테 기회가 다 오니까 그게 사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와, 너 진짜 힘들겠다고 왜 안 그만둬 막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인턴 많은 매장이 오히려 싫었어요. 왜냐면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니까. 요즘처럼 막 이런 교육이 막 받쳐주고 이런 것도 없고 옛날에는 어깨 너머 교육 이제 배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카페 다 만들고 선생님들 이렇게 다 모았어요. 선생님 앉아봐요. 앉아봐. 앉아봐요. 이런 다음에 제가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 만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해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손님한테 동의만 얻어서 저한테 토스해주면 제가 사진 찍어서 제가 다 올릴게요. 제가 다 올릴게요. 했었어요. 그게 2008년도였어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기도 전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그때 막 햅틱폰 막 이런 거 유행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구준표, 막 이제 F4, 뭐 아실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모아서 내가 하겠다 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봐봐요. 우리 여기 자리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1층에다가 코너 상권이고 횡단보도 앞에 있고 상권 진짜 좋아요. 옛날에 2008년도에 이 자리에 아이디어가 오픈을 하면 무조건 첫 달에 3, 4억이 나와요. 진짜예요. 아무 마케팅을 안 해도 그냥 잘 돼요. 손님이 그냥 줄을 서요. 여기 뛰어 터져요. 꽉 터져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여기 보이더라도 바로 앞에서 핸드폰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에 악플이 있나 없나 좋은 리뷰가 있나 없나 어떤 디자이너가 이쁘고 어떤 디자이너가 잘생겼는지 누구한테 뭐래가 다 찾아보고 들어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인식도 많이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들한테 같이 하자 했는데 거절당했죠. 네, 그래서 에이씨 못 같아 이러고 저는 제가 스스로 셀프 승급을 했죠. 이제 인턴으로 면접을 갔는데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우리 이사님 있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원장님 저 디자인으로 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제가 딱 저 한 달만 디자인으로 써보시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저 자르셔도 돼요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렸어요. 아니 이사님한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진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진짜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만들었던 카페에다가 그렇게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 저는 사실 그걸로 마케팅을 하자 수단이 아니라 내가 했던 머리로 솔직하게 내가 한 머리로 머리를 하고 싶었다가 사실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이제 잡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지나가는 사람 잡으면서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 죄송한데 저 머리 한 번만 사진 찍어도 되냐고 너무 잘생기고 느낌도 좋아서 한 번만 찍자 그러면 누가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도를 하십니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명함을 주고 왔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머리 진짜 예쁘게 해줄 테니까 여기 앞에 있는 미용실 오시면 제가 잘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마케팅을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 되게 고마운 게 그 사람이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열어주고 나서 갤럭시가 나오고 되게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죠. 왜? 미리 준비가 됐었으니까. 미리 포스팅이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제가 포스팅 했던 것만 거의 한 2,00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요즘 수준의 그런 블로그 포스팅이 아니라 그냥 제목에 볼륨 매직, 내용 안에 사진,
그 다음에 내용 안에다가 볼륨 매직, 이게 끝이었거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걸로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미용실에서 그 원장님이 네이버 카페로 통해서 제가 손님이 막 들어오니까 네가 우리 매장 거 같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주세요. 이라고 그럼 이 카페를 원장님이 사세요. 이라고 원장님한테 제가 그 당시에 1,500만 원에 팔았어요. 제 카페를 팔고 그러고 나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 가지 딜을 했죠. 원장님 이거 제가 판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거 또 만들면 되는 건데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그때부터 대가리 기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걸로 진짜 손님 더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저한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세요. 뭐 했더니 이걸로 들어오는 신규 고객의 매출의 5%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제가 그만큼 이 매장이 대박이 나게 해드릴게요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매장 매출이 그 당시에 3천에서 4천짜리 매장이었거든요. 매출이 1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초디 때 일했던 매장에 이제 선생님이 총 6분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6명한테 포스팅을 가르쳤어요. 포스팅을 가르치고 이 매출이 여기서 매출 나오는 거에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3% 주겠다. 3% 줄 테니까 나한테 2%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한테 2% 주세요 하고 원장질을 시작했죠. 그때부터 초디가 그러고 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저는 당연히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영 선생님도 지금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케팅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렇게 큰 살롱에 있었다면 저는 선생님들이 되게 희한하게 봤었어요. 뭐냐면 50 헤어스타일이라는 온라인상의 가상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내 브랜드 네임이 있나요? 따로? 제가 디자이너 때 저는 제 로고를 따로 만들고 간판을 따로 하고 싶어서 이거를 상표 출원 등록까지 다 했어요. 미친 짓이죠. 이거 아무도 따라 하지도 않는데 왜 뭐하러 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브랜드 네임을 고유 브랜드 네임을 만드는 게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 면접을 보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언제 퇴사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퇴사의 시점이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은 앞으로 퇴사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퇴사 준비라는 거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퇴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넥스트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거든요. 창업을 해야죠. 언젠가 오너가 돼야죠. 원장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퇴사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디자이너들 처음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창업을 하라고 해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장 분위기가. 우리 매장에서 늙어가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반 트렌드를 하고 이제 매장이 이제 오픈을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거의 14년도에 제가 첫 오픈을 했는데 이제 제 매장으로 어반 트렌드로 오픈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단 2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 1년 2개월 만에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1년 만에.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매장이 정말 여러분들은 뭐 어디라고 말해봐야 모르겠지만 진짜 이 건물에 제일 꼭대기층에 간판 없이 장사를 하면 손님이 들어올까요? 없을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냥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3평 매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년 2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더 성장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한 번에 다 폐업시켰어요. 폐업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난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고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목표, 디렉션, 방향 정확하게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끝나고 나서 하던지 말던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제가 참견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제 꿈은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꿈은 가치관이에요. 제 꿈은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됐다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돼요. 꿈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남들한테 좋은 영향 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게 저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45살에 저는 은퇴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얘기하면 조금 웃는 분도 있는데 미용의 역사가 한국에 있다. 그 근본이 한국에 있다 해갖고 전 세계에 있는 미용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거 보고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 다 아마 생각했었을 거예요. 다음 해에는 뭐 해야지
올해는 내가 뭘 해야지 막 이런 버킷리스트 적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돌아가시면 진짜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스승하고 제자라는 관계가 전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이 꼭 비단 미용인뿐만 아니라 그냥 어느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삼고 따라갈 사람과 그리고 적어도 저는 제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창피하기 싫어서 쪽팔리기 싫어서라도 얘 때문에라도 내가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기준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계획을 짜고 제 목표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버킷리스트나 올해 새해 계획 짤 때 내년에 뭐 해야지 막 이런 거 막 적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제 계획을 짜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집을 산다거나 차를 갖겠다,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가게를 차리겠다, 또는 뭐 결혼하겠다, 뭔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뭐 시드머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디에 얼마짜리를 살 건지, 어떤 브랜드를 살 건지, 그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갖고 싶은지를 정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건 뭐냐, 이걸 거꾸로 역순으로 가게 되거든요. 제가 31라는 기준 하에 대입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나이 31하면 평균적으로 이 나이 때 한 어느 정도 모았을 것 같아요? 3, 4천? 그냥 30이라고 기준하면은 보통 2, 3천에서 진짜 많이 모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게 좀 돈이 모은 사람들이 한 많으면 5천 정도까지 모아요. 우리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직원이에요, 사업자예요? 직원이에요, 사업자예요? 직원이잖아요. 솔직히 봐봐요. 여기에 속해서 일하는 거죠. 여기에 속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디자이너들이 뭐 프리랜서다, 개인 사업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내 가게는 아니잖아. 내 가게가 아니면은 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노예야, 솔직히 말하면. 맞잖아요. 제 표현이 조금 격앙될 수도 있는데 맞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고객을 모으는 거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 뿐이에요. 돈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 그러면 가게 차릴 수 있어요? 못 차려. 근데 돈 열심히 모아서 가게 차려요? 이렇게 직원분들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돈이 계속 들어오죠. 그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지금 31죠? 저하고 지금 8살 차이 나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 재수 없거든. 근데 저도 그때 그랬어요. 저도 그때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31면 무조건 창업이 1순위 목표일 것 같아요. 근데 자, 봐보세요. 3, 4천이 있다고 쳐요. 이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어도 만약에 매장을 오픈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3, 40평대부터는 시작하고 싶어하잖아요. 못해도. 나는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1인 샵을 오픈하고 싶어 하고, 창업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돈 많이 든 거 알고 있고, 여기랑 비교하지 마시고. 최소 6천? 6천이면은 뭐 거의 인테리어 안 하고 해야 되거든데. 40평 월세가 한 200 넘는 거는 200이면요, 간판을 못 달 거예요. 저 땅속이나 꼭대기일 거예요. 월세 200이면은. 보통 3, 40평대 자리 그나마 좀 쓸만한 데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3, 400 이상 나올 거예요. 월세가. 좀 쓸만한 자리를 하면. 그러면 보통 그 정도라면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보증금이 5천 정도 할 거고. 응? 저는 권리금 없는 자리 좋아해서. 뭐 어쨌든 보통 창업을 하려고 하면 못해도 진짜 이건 최소 기준으로 전 생각을 해요. 6천이면은 진짜 되게 작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막 한 2천만 원짜리에다가 이제 인테리어 좀 뭐 이래저래 하면은 뭐 20평이라고 쳐도 요즘에 인테리어 한 3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기자재 사고 뭐 하면은 6천이면 되게 빠듯해요. 직원 못 써요. 첫 달 월급 줄 돈이 없어. 6천이면 진짜로 없어요. 혼자 하고 그냥 뭐 권리금 거의 뭐 1, 2천만 원이 나오면 되게 저렴한 매물을 사면은 가능하겠지만 못해도 한 1억 5천에서 많이 들면 한 2억 들겠죠? 저는 최소 1억이라고 봐요. 3, 4천 갖고 있어요. 우리가 1억을 시드머니라고 쳐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 오픈하면 언제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내년에? 내년? 이사님의 여러 가지 소송 문서도 많이 들어가요. 자, 우리 현실적으로 내가 3, 4천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억
1억을 모아야 돼. 내년에 오픈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34살에서 35, 30살 중반은 또 넘어가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기준줄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거꾸로 역산을 해요. 그러면 한 6천이라고 쳐요. 6천이면은 앞으로 3년 동안 6천을 모아야 돼요. 3년 동안 6천을 모으려면, 자, 그러면 1년에 얼마 모아야 돼요? 2천만씩 모아야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최소 200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 200을 모으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벌이에서 내 씀씀이를 봤을 때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게 안 되면 거기서 필요한 거는 목표에 이제 급여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급여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 내가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그 급여에 따라서 이 정도 매출액은 해야 되겠다. 근데 단순하게 매출로만 기준해서 고객한테 다가가다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은요. 손님이 오히려 떨어져요. 객단가는 올릴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현상들이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급여에 따른 고객수 목표로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객단가까지 기준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재방 고객이 100명이 되는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재방 고객이 100명이 되는 데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보통은 아무것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두면 100명은 1년 정도 걸려요. 신경을 안 쓰면. 근데 신경을 쓰게 되면은 보통 사람마다 좀 차이겠지만 5,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이 고객수에 대한 기준 목표로 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고객수 목표도 있겠지만 객단가 목표도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마케팅 교육을 하는데 얘가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거 방법조차도 마케팅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든 이건 생각에 따른 기준들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고객 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사실 이제 교육 시작 전에 저희 안이사님하고 미팅을 살짝 했는데 제가 아이디어의 문화를 하나 지금 아연형태로 좀 여기 하나만 바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전 매장이 바뀔지 아닐지는 전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매장만큼은 특혜를 줬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명함에 선생님들 개인 번호가 이제 다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 개인 번호는 선생님들이 고객관리폰용으로 따로 활동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하든 안 하든 마음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 큰 혜택이에요. 진짜. 하든지 말든지 전 신경 안 써요. 왜? 내 인생 아닌데. 여러분들 인생인데. 하지만 이 기회를 이걸 줄 수 있는 거는 되게 큰 거예요. 여기서 기존 아이디 출신이신 분. 아이디 출신인 분들 이거 봤을 때 이거 되게 파격 제안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파격적인 거예요. 내가 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죠? 제가 이거를 도입했던 게 저희 매장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이걸 했는데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매장에 있었던 디자이너들이 창업을 하거나 다른 매장을 갔을 때 어깨에 힘 빡 들어가라고. 내 고객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하거나 내 고객 많이 갖고 있는데 원장 예를 들어서 이사님이 막 뭐라 해. 이사님 저 갈게요 이러고 바로 앞에 가게 가. 이걸 이사님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쳐다보고 있겠지 맨날 뻘쩍 저기 앉아가지고. 그거 말고서 우리 김앤장이야. 아이디 김앤장님이 있어. 근데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다면 되게 엄청, 근데 이거 못하게 해요, 거의다가. 특히 이렇게 아이디 같은 브랜드들은 절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이사님을 쫄랐죠. 해야 된다. 어차피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 또 있잖아요. 어차피 따라와. 이거 보고. 전화번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이제 가볍게 좀 설명해 줄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거는 얘기 안 할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진짜 머릿속에 입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겠지만 꼭 써보시고 핸드폰에다가 메모해 보시고 해보는 건데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앞으로 향후에 적어도 한 3년에서 길면 5년 막 10년 뒤에 생각하지 마시고 3년에서 길어봐야 3년에서 5년 안에 내가
뭘 원하고 뭘 할 건지 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 안에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내 기준치 목표를 정하고 나서 급여 목표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에 따라서 내 고객 수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 우리 아까 그 2,000점 했던 선생님이 어느 분이죠? 여기 선생님이죠. 잘했어요. 자, 2천만 원을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고객을 받았어요? 150명. 그러면 지금 객단가가 대략 한 12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객단가가 한 12만 원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안에 선불도 포함이 돼 있겠죠? 회원권이나. 그죠? 저는 선불이나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객단가가 12만 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객단가가. 실매출이 12만 원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가봅시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선생님들 봤을 때 하루에 내가 몇 명 정도 하면 밥 먹으면서 여유 시간도 좀 있고 밥 먹을 시간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미용 진짜 손님하고 딱딱딱딱 어때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머리 하려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하면서 아니 내가 몇 명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 10명? 10명, 5명 또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보통 7명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 보통 요즘에 주 5일이 제일 많잖아요. 솔직히 말로. 뭐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 정도가 평균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근무하는 날수를 보면은. 20일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내가 7명씩 하면 몇 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받는 총 유효 고객이? 한 140에서 150명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숫자가 나오겠죠. 한 150에서 160명 사이면은 아마 그냥 내가 몸에 정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아마 고객을 받고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딱 적당하게. 근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도의 고객 수 가지고 매출을 만약에 3천, 4천원 찍을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매장의 분위기나 매장의 컨셉이나 매장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단가를 치기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똑같이 여기서 고객들 대하듯이 갔는데 여 뒤에 아파트 단지 상가 내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매출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쉽게도 진짜 매출은 거의 반에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이게 현실이에요. 매장 분위기라는 것도 되게 느낌이 큰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간 건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내 가상의 내 캐릭터도 확실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지금 9분의 선생님들이 저마다 자기 색깔을 지금부터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 3명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선생님 지금 머리 같은 고객만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 하루에 3명만 해도 죽어요. 하루 종일 탈색약에 막 찌들어 있고 염색약 몸몸에 다 튀어 있고 그러면 한 손님 올 때마다 객단가가 12만 원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못해도 한 4, 50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내 객단가가 4, 50만 원씩 꾸준하게 20일 하면 매출이 얼마예요? 아, 그래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오면 얼마? 2천 뭐 그냥 쉽게 나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마케팅 교육을 다니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케팅 할 줄 알아요. 솔직한 말로. 못하는 사람 없어요. 못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자각하고 깨워주기 위해서 저는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4가지예요. 잘못하고 있는 게 4가지인데 우선은 제가 하나씩 좀 깨부셔 주자면은 첫 번째가 마케팅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 뭐 있는 대로 있겠지만 방문자 수에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도 있고 블로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죠. 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채널에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팔로워가 되게 많아요. 막 밀리언 막 이렇게 K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방문자 수가 1만 명이 내 팔로워가 1만 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만 명 전국에 있는 1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보기는 좋아요. 지금 여기 어디야? 2대 아현 이쪽이죠. 딱 이제 북아현이죠. 이 동네에 사는 팔로워가 100명이에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이 동네 100명의 팔로워가 좋아요? 전국적으로 1만 명이 좋아요? 이 동네가 당연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팔로워를 전국적으로 1만 명 있는 걸 더 선호를 해요. 되게 신기한 거는. 나는 보이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제가 하란 대로 해서 이 방식대로 성공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제 교육을 듣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제가 하란 대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DM이 하루에 한두 건씩은 계속 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 교육대로만 해서. 하루에 한두 명씩 계속 문의가 들어오면 되게 좋잖아요. 특히나 여기는 대학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부가형 같은 경우는 근처에 대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권으로 봤을 땐 되게 이점이 커요.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방문자 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슨 릴스에다가 내가 뭘 올렸는데 몇천 건 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의 손님이 왔냐 이거지. 안 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잘 나오면 좋지. 근데 적어도 실유효 고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저는 솔직히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내 계정을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완벽하게 분명한가요? 아닌가요? 나는 남자만 한다. 나는 여자만 한다. 또는 여자만 했을 때 숏, 미디움, 롱에서 뭔가 이제 포인트가 있다 없다. 아니면 탈색만 한다. 이런 게 포인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건가요 혹시? 저는 단발이랑 단발머리? 미디움. 여자만 하시는 거죠? 네. 그 외에는 업로드 안 하죠? 네.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컨셉이 분명해야 되는 건데 그 컨셉이 불분명하고 남자도 올렸다가 여자도 올렸다가 뭐 애도 올렸다가 엄마도 올렸다가 갑자기 어디 뭐 먹으러 가가지고 무슨 음식 사진을 자꾸 올려. 무슨 세 번째 거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타겟팅인데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을 하실 때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올리실 때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는 무슨 뭐 부가형 미용실, 아연 미용실, 이대 미용실 써라 안 써라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쓰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올리실 때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게시물 한 가지가 있다고 쳐요. 이게 머리라고 쳐요.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것저것 키워드를 넣기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올리려고 하는 그 스타일 있죠. 저는 인스타그램 포스팅 하실 때 우선 첫 번째 내가 그냥 인스타그램 핀 다음에 사진을 추가하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를 넣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올릴 거라면 이 사진을 봐보고 나서 인스타그램에서 태그 영역 들어간 다음에 그 내가 올리려고 하는 해시태그 있죠. 그거를 일단 검색한 다음에 그거와 연관된 연관 키워드를 쫙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메모하고 나서 난 이 키워드 써야지 하고 나서 사진 추가하고 나중에 글 쓰실 때 그 키워드만 써라 이거예요. 그 외 키워드는 아니라 전국 키워드를 쓰라는 게 아니라 전국 키워드만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연관 키워드 그것만 쓰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통 우리 선생님들 인스타에서 태그 형 들어간 다음에 그냥 내가 딱 들어가면 막 무슨 사진도 뜨고 이미지도 뜨고 동영상도 뜨고 막 뜨죠. 그게 평소에 내가 즐겨보는 이미지들이거든요. 추천 이미지라고 하죠. 근데 그 추천 이미지가 이렇게 이 키워드와 연결성, 개연성이 있는 키워드를 썼을 때 그러면 내 이미지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단발머리 올렸잖아요. 단발머리를 찾고 있는 실수요 고객들이 검색을 했는데 이게 떴는데 이 사람께 떴어요. 괜찮아. 그래서 들어가 봤어. 이 사람 계정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마침 이 사람은 이대 다니고 사는데 마침 우리 학교하고 가깝네? 그러고 실제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커요. 추천 이미지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 뭐냐면 지역을 검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실수요 고객 이 동네 사람을 늘리고 싶잖아요. 방법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인스타 다 켜봐봐요. 그냥 자 인스타그램 킨 다음에 태그 영역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결과모드 보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들이 쫙 나오죠.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연관 키워드거든요. 이 연관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 싹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쪽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포스팅 하실 때 그 안에다가 넣는 건데 저는 보통 한 게시물에다가 연관 키워드는 그 해시태그는 게시물 안에 10개 이상 넣어서 괜히 더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2대에 관련된 거 있죠. 유명한 뭐 카페나 식당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연닭발? 그럼 아연닭발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아무거나 검색해봐요. 이 근처에 유명한 카페, 맛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태그에 아무거나 들어보세요. 태그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눌러보세요. 키워드 자체를 팔로우 하세요. 자, 여기서 그 키워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최근 게시물 있죠. 들어가 보면은 아무거나 첫 번째 거 눌러보잖아요. 걔가 지금 올린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 말은 뭐냐면 걔는 지금 여기를 왔다 간 지가 얼마 안 된 애예요. 얘 어디 살아요? 이 근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 근처 사는 애한테 들어가서 좋아요 몇 개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팔로우 이게 대화가 연결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선생님은 내가 타겟팅이 분명하잖아요. 그 사람 거 계정 들어갔는데 얘가 머리가 길어. 아니면 완전 쇼컷이야. 걸러야죠. 그리고 얘가 남자야. 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진짜로 내가 실제 고객이 될 수 있을 만한 타겟들을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아까 탈색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뭔가 밝아, 화려해. 애가 옷을 되게 튀게 입는 거 좋아해요. 근데 막 정장 입고 다니고 무슨 대한항공 승무원 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걸러야지. 내가 진짜로 고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실제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얘는 내 손님으로 올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한테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걸 하기 전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겠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정에 이미지가 처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미지 있고 프로필 정보 있고 밑에 뭐 피드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 릴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예쁘게 꾸며 있지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팔로우 작업을 열심히 해도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고객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내 인스타그램 계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봐도 지저분하고 이쁘지가 않아. 컨셉이 없어요. 그러면 컨셉만 생각하시고 그 컨셉 외의 사진들은 다 삭제를 하세요. 내 프로필 영역에 내가 완벽하게 어떤 전문가인지도 확실하게 표현을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이에요.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는 마음 아픈 일수 있지만 저는 사실 제 직원이었으면은 저는 매출만 했다고 사실 칭찬을 안 해줘요. 그래서 네 고객이 몇 명인데 라고 물어봐요. 제 방이 몇 명인데 라고 물어봐요. 저는 약간 저는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방법이 다른 거니까 칭찬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 전수 컨셉 지역 확실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어떤 선생님 저희 앞에서 이제 막 사진 찍고 계셨는데 어느 분이셨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어우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퀄리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델의 이제 왁구라고 하죠. 왁구 아주 중요해요. 저 같은 왁구 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퀄리티가 정말 되게 크게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자 잘생긴 사람은 보이면 저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잡아요. 남자 잘생긴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이게 잘 꾸미면 돼. 좀 손기술만 좀 좋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오다 보니까 근데 남자들은 사실 거의 민낯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무조건 시작하기 전에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방문자 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컨셉과 지역과 퀄리티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건지를 확실하게 생각만 한다고 하시면 정말 잘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그 본질은 잊지 마요.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 회사에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뭐 플레이스 세팅도 해주고 뭐 이제 어쨌든 순위 올라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저 혼자 떠든다고 저 혼자 해준다고 해서 잘 되진 않아요. 절대. 선생님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선 그 첫 번째가 사실 플레이스긴 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아쉽게도 제가 키워드를 막 검색을 해보고 키워드 조회를 해보고 이 매장이 아연 미용실이나 아연형 미용실에서 뜨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 옆칸 있죠. 여기 바로 옆으로 가면은 아연 미용실이에요. 이 옆 건물은 여기는 2대 미용실이에요. 주소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에서는 그 필터링이 어떻게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대 미용실로 최대한 많이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채널들 있죠. 그런 데서는 아연 미용실로 해도 되는데 네이버에서만큼은 2대 미용실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연 미용실보다 2대 미용실이 키워드가 더 센 곳이에요.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훨씬 압도적으로 세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2대 미용실에서 플레이스 순위가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저조하잖아요. 우리 오픈한 지 이제 얼마 됐죠? 2달? 이제 2달 반 됐어요. 앞으로 저는 제 계획 목표는 지금 2월 전까지 1위 하는 거예요. 2대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야 돼요. 그 따라주는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마케팅을 할 때 좀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약간 모험심이 좀 강해요. 이상한 특이한 짓을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매장에다가 일단 저는 무조건 대입을 시켜봐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저는 제가 뭔가 마케팅을 할 때 이걸 하면 똥일까 된장일까를 실험을 해봐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페이를 일부러 꺼봐요. 한 달 동안. 저는 그래요. 얘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네이버 예약금을 받아도 보고 안 받아도 보고. 지금 네이버 예약금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이버 예약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 초장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해봤다가 안 해봤다 해봤잖아요. 네이버 예약금을 받으니까 단점은 하나 있어요. 신규 고객 유입이 좀 줄어요. 근데 노쇼는 확실히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예약금을 10,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 예약 취소하면은 예약금은 환불을 안 해줘요. 절대 원칙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안에다가 예약 취소나 변경으로 인한 뭐 부도금은 저희가 전액 기부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디자이너들한테 기부를 해주고 있죠. 매출로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거는 취소 예약금은. 그래서 네이버 예약금은 저는 사실 이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그래서 예약금은 저는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 비율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아이디어 여기 아현역 대로점이 너무 기특하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잘해야 돼요. 네, 지금 한 30% 정도 수준 나와요. 네이버 페이 결제 비율이. 저희 매장이 85%예요. 네, 저희 매장이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온 건수가요, 지난달 기준에서 봤을 때 한 1,400건 정도 되거든요. 네이버 예약 건수만. 근데 네이버 페이 건수가요, 지금 1,200 몇 건이에요. 여기서 제가 롤플레잉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건데, 제가 그냥 혼자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패드라고 쳐요. 패드 맞지만. 손님이 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고객 관리 프로그램 뭘로 해요? SOS 핸드죠. 핸드에서 보면은 여기 핸드 혹시 깔아놨나요? 응. 손님이 오면 제가 하는 행동이 되게 쉬워요. 그냥 보시면 돼요. 손님하고 상담을 다 해요. 가격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마침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매출 등록을 눌러요. 그다음에 손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다 해요. 가격을 다 여기서 바로 올려요. 그러고 나서 손님한테 서명후 시술 시작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서명후 시술 시작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손님한테 이거 적게 해요.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다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확인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시술 중으로 떠요. 그러면 나중에 데스크에서는 이것만 확인하고 시술 시작돼 있던 거를 누르면은 그냥 금액이 바로 딱 떠요. 근데 저희는 가격 상담하고 나서 바로 진행하는 게 뭐냐면, 고객님 그래서 오늘 카드 결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네이버 페이로 해서 7% 추가 적립 받으시겠어요? 라고 바로 얘기해요. 네이버 페이로 예약하신 분들은 네이버로 예약하신 분들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봐봐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매출 등록 들어갔죠? 매출 등록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서 손님한테 바로 여기 보면 이거는 결제가 된 것 같은데 네이버 페이 결제 요청이 있어요. 여기서 결제 요청을 바로 손님 앉은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해버리고, 나가실 때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결제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작 전에 카카오 헤어 혹시 매장 하나요? 카카오 헤어는 결제하고 오죠. 그죠? 네이버 페이도 여기서 결제를 미리 해버리고 머리 하면 돼요. 결제를 마지막에 마지막이면 돼요. 손님 이렇게 머리 하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 막 말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손님한테 바로 페이 결제 요청을 바로 진행을 해요. 결제 요청을 해요. 오케이? 가격 상담하고 바로 결제 요청을 해버려요. 결제만 손님이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려면 지금 하고, 이따 하려면 이따 하고, 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적어도 네이버 페이를 결제를 카운터에서 하면은 네이버 페이 결제가 안 일어나요. 손님도 귀찮아하고, 그냥 다음에 할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제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결제가 끝나요. 그 다음에 저희는 리뷰가, 선생님들도 리뷰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한 매장이지만 더 잘해야 돼. 그리고 저는 이 포토 리뷰 아닌 리뷰는 받지 말라 그래요. 아예. 그래서 저희 매장은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저희 매장 거를 보여줘야 믿지. 저희는 포토 리뷰 아니고 글만 올라온 리뷰는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자, 여기 지금 여기 시작했죠? 봐봐요. 최근에 올라오는 거 순서예요. 이거는 다. 지금 다 포토 리뷰죠. 포토 리뷰를 지금까지 안 써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무조건 써서 보내요. 무조건 여기서 써서 하라 그래요. 그렇죠.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희 매장에 리뷰 올라오는 거에 거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짠, 찍어요. 이거 단톡방에 올려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개인적으로 인기 스타일 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내 인기 스타일 태그하고 다른 거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선택을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아현역 대로점 거 들어가서 내 거 디자이너 거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면 그 안에 보면 시술 정보들이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은 내 거 태그 있어요. 내 태그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남자 2개, 여자 2개 정도만 해가지고 아예 그것만 집중 공략하세요. 지우라는 게 아니라 내 태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블로그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내 블로그. 블로그 전원 다 개인 블로그예요? 매장 블로그예요? 개인 블로그. 지금 혹시 블로그 안 하시는 분?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남들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타겟팅을 잘 골라서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블로그 리뷰 있잖아요. 블로그 리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선은 인플루언서 계정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매겨줄게요. 인플루언서 계정은요 한 가지 분야에서 주력적으로 쭉 밀어서 그걸로 해서 나중에 인플루언서 계정 등록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될 때까지 두드리세요. 왜냐면 그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이 검수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인플루언서 계정에 등록이 돼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휘갈기듯이 대충 써도 1위에 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인플루언서 계정이 되면 광고가 붙게 되거든요.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저희 처남이 보험 쪽 일을 하는데 제가 그거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 만드는 방법 교육해주고 해줘가지고 지금 그걸로만 한 달에 수입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캐릭터 잘 잡으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거도 하고 계신가요? 블로거? 네. 체험단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보내줘요? 본인들이 구해요? 레뷰나 이런 업체 레뷰에서?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블로거지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특히 말하면. 블로거지 맞아, 솔직히. 블로거지 맞잖아. 근데 체험단데 블로거들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고 싶어요? 막? 하기 싫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업체에서 구해준 레뷰나 무슨 강남 맛집 무슨 뭐 이런 업체들에서 구해주는 블로거들이 사실상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지금 블로그 운영하지만 방문자 수나 여기서 10,000명 이상 나온다는 사람 있어요? 5,000명 넘는다. 1,000명. 200명?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0명 잘한 거예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방문자 수, 이 중에서 제가 한 명을 내일 당장부터 5,000명을 넘게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내일부터 내가 5,000명 이상 만들어준다고 하면 수익이 10%예요. 수익이 10%? 진짜로? 네, 진짜 할 수 있는데? 진짜 해주세요. 그러면 5,000명 만들 수 있는데 진짜 나한테 그러면 버는 거에 10% 줄 수 있어요? 진짜로? 계약서 빨리 가. 블로그 수익이요, 블로그. 지금 이거 영상 녹화가 되고 있어요. 수익, 블로그 수익. 자, 봐봐요. 근데 이거를 가짜로 돈 주고 트래픽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레뷰나 그런 업체에서 되게 잘 나가는 블로거인 거 마냥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아까 우리 방문자 수 집착하지 말라 했죠. 그런 가짜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한테 10% 줄 수 있어요? 그걸로 수익, 블로그 수익 10%. 직접 체험단을 모집하기 궁금해요. 근데 업체를 쓰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대나 뭐 아연이나 뭐 홍대 이런 키워드들 있죠. 특정 키워드. 그걸 검색한 다음에 맛집이나 미용실이나 네일이나 피부샵이나 뭐 온갖 키워드 다 있어요. 그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그 사람 제일 상단에 있는 사람 있죠. 이걸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잘 안 보이나? 검색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사람 거 주소창 맨 위에 이걸 클릭을 해보면 블로그.네이버닷컴하고 슬러시하고 무슨 뭐 영어 뭐 숫자 뭐 들어가 있고 슬러시하고 뒤에 무슨 숫자가 쫙 있는데 이 숫자 다 지워버리고 앞에 블로그.네이버닷컴 지워버리잖아요. 그 사람 네이버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아이디 쓰고 뒤에 골뱅이 네이버닷컴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뭐 샬라블라 해가지고 저는 지금 아이디와 아연역대를 좀 해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시영입니다. 그래갖고 당신 단발머리 하고 있던데 내가 진짜 단발머리 기똥차게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머리 하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타겟팅을 해서 돈도 안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올렸던 게시물 있죠. 거기다가 아래에다 댓글도 달고 비밀 댓글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아이디들을
엑셀로 했고 쭉 저장해놔요. 혹시 만약에 제가 아까 그 3,000명, 5,000명 들어오냐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가 들어오면 하루에 쪽지 이메일을 몇 개나 받을 것 같아요? 수백 개를 받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직접 체험단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체험단 구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수백 개를 받으니까 안 봐. 여러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보다가 짜증나니까 전체 선택하고 삭제를 해요 그냥. 근데 두드리면 열려요.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여러분들 다 블로그 하시잖아요. 서로 친추는 돼 있어요? 서로 이웃은 돼 있죠. 서로 댓글 달아줘요? 서로 댓글 달아줘야 돼요. 이 사람 거를 여러분들이 다 소식 알림해놓고 이 사람 것도 다 알림해놓고 이러면서 남이 쓴 거 글에다가 댓글도 달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커요. 근데 안 되죠. 댓글도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이웃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 게시물을 올라올 때마다 계속 좋아요 댓글 해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댓글 계속 해줘요. 그러면서 언제 오실 거예요 계속 약간 좀 스토킹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마케팅의 뜻이 뭘까요? 무슨 홍보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지 말고 뭐 나를 알린다 뭐 돈을 번다 뭐 이런 거 말고 뭘까요? 제가 아까 힌트 줬어요. 마케팅은요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가 마케팅이에요. 귀찮아야지만 돈을 벌어요. 손님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님 들어오는데 모른 척하고 꾹 하고 이렇게 숨어 있고 싶어. 귀찮아서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사실 고객은 올 수 있는 거고, 블로거도 저는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 블로거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진짜 탈색만 하고 싶어요. 그냥 하루에 한 두세 명 하고 매출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나와. 좋잖아. 솔직히. 괜히 가오도 살고. 원장님 저 오늘 매출 많이 했어요. 2명으로 200 뽑았어요. 뭐 이러면 기분 좋잖아. 그렇게 되려면은 블로거도 내가 골라받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블로거를 골라받고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최상단에 떴어요. 얘는 이제 나랑 서포트 전속 계약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막 블로거 왔어. 이 블로거 때문에 고객이 막 들어와. 이 사람이 제일 위에 상단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블로거는요 앞으로 놓치면 안 돼. 다른 미용실 데리고 가서 다른 미용실 거 쓰잖아요. 내 거 글은 사라져요. 귀찮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주구장창 나한테만 해야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아니면 대리 체험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나한테만 하라 그래. 다른 미용실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블로그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블로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게시물과 유사한 연관 게시물이라고 있고 이 사람의 게시물들이 밑에 하단에 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미용실을 안 가고 오로지 아이디어에서 이 사람한테만 간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를 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이렇게 직접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메일이에요. 밑에 이거는 이 사람한테 댓글 쓴 거예요. 댓글 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블로거한테. 블로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를 써서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진짜 구하세요. 내가. 블로거들을 리스트로 이메일 주소하고 딱 해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단체 발송을 하세요. 엑셀에다 정리 싹 한 다음에. 계속 보내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사람의 글이 올라오면 내가 좋아요 하트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아이디예요 누구예요 이러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상위 게시물에 노출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제품도 선물로 보내줘요. 택배로. 저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진짜 많이 운영했을 때 제 손님 중에서 딱 30명만 뽑았어요. 뭐냐면 그 30명한테 내가 게시물 올리면 그냥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만 해주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품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케어를 해주겠다 해서 계속 해주셨었거든요. 30명의 손님을 넣어놓고 그 사람들은 제 거에 대답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블로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올려요. 근데 그 올리는 방식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링크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뭘 검색해서 몇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내 게시물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지. 그 30명은 어디서 구해주셨어요? 제 손님들. 진짜 내 손님들. IP 주소가 다양하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3개월, 뭐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해갖고 내 거 좀 해주세요 하고 또 다른 사람 바꾸는 거고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내 이웃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냐 이게 되게 크고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페이지 뷰가 또 일어나냐 지금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교육을 이제 아닌데 그것도 설명해 주는 블로그 한다고 하니까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른 페이지로도 넘어갈 수 있게 내 게시물 안에서 그래서 내 게시물에서 다른 내 게시물로 홍보하는 그 게시물 있죠. 그 이미지 자체를 링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URL 걸으면 돼요. 이미지 누르고 URL이라는 그 위에 그 카테고리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내 게시물에서 더 많은 뭐 스타일 보기 누르면은 그 게시물로 넘어가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페이지 뷰가 2개, 3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또 누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댓글에다. 외부 키워드로 나가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다가 자, 이거 집중하세요.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시면 마지막에 꼭 뭐 넣어요? 지도 넣죠. 지도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개인 거 URL 넣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도는 넣되 예약 링크에 예약 안내 링크 해갖고 거기다가 이 블로그 안에 있는 내가 예약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다른 게시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내 네이버 플레이스 내 걸로 넘어오게 만드세요. 페이지 뷰가 2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블로그에서는 페이지 뷰가 2번 이상 일어나야지만 그 블로그를 좋은 블로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게시물들이 최상단 노출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블로그에 내 위에 이제 그 메인 뭐 이게 뭐 어쩌고 내 사진 있고 뭐 하겠죠? 그럼 여기에 뭐 이제 카테고리들이 쫙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남자, 여자라고 쳐요. 그럼 여기는 예약 안내라고 쳐요. 이 공간은. 여기는, 자, 그 앨범용 보기가 있고 게시물용 보기, 그건 알죠? 여기는 게시물용 보기로 해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자 거에다가 뭐 포스팅을 했어요. 그럼 포스팅을 쫙 했죠? 뭐 사진 올리고 뭐라 샬라블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예약 안내 해갖고 뭐 여기 클릭 이렇게 해요. 이거를 드래그 한 다음에 포스팅 하실 때 UR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버리잖아요. 클릭을 하면 어디 다른 데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게 여기로 넘어오게 만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 블로그 안에서 페이지 뷰가 지금 2번 일어났죠. 그러면 이 블로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지겠지, 지수가. 이해됐죠? 이거 아무나 몰라. 이거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 포스팅 안에서도 지금 여자 스타일이 있고 뭐 남자 스타일 있죠? 이 안에서도 스타일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거 포스팅해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머리라고 해갖고 포스팅을 만들어. 남자 거에다가 계속 들어와서 보게끔 만들어. 저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페이지 뷰가 3-4번 일어나게끔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남자친구 머리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들이 보니까 지 남자친구 있으면 또 보게 할 거 아니에요. 뭐 풀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퇴근 빨리 시켜주고 싶으니까 저도, 다 풀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유튜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유튜버 안 받아봤죠? 유튜버들 방문자 수가 예를 들어서 한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방문자 수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그 사람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매장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기 채널을 올리는데 어쨌든 뭐 공짜로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광고료라고 하죠. 얼마 요구할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1만 명이면? 팔로워가 1만 명이에요. 100만 원까지는 안 하는데 보통 1만 명 정도면은 한 50만 원에서 진짜 비싸게 부르는데 100만 원 정도 불러요. 자, 그러면 한 20명, 10만 명 넘어갔어요. 이제 실버 버튼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 정도면 얼마일 것 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한 500부터 시작해요. 단가가 기본. 진짜 기본 50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애들은. 근데 참고로 저희 매장에 왔었던 유튜버가 있는데 걔는 그냥 진짜 뭐 되겠어 하고 그냥 막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 거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 거 정보에 보면 이 사람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 아이디들이 다 노출돼 있어요. 유튜버들께 들어가서 그냥 DM 보내면 돼요. 두드려서 안 될 게 뭐가 있어? 뭐 돈 달라면은 제가 돈이 없어요. 예, 이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튜버들을 초대를 하잖아요. 소위 잘 나간다는 유튜버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상 얘네들이 거의 보면 MCN 회사 끼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의 컨텐츠와 관계없이,
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기준만 있으면 이 유튜버가 맘대로 할 수 있게끔 요즘 많이 해줘요. 어쨌든 간에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연락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거를 직접 구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유튜버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잘해. 그러면 이 유튜버하고 떠들어도 돼. 저희 매장에 왔었던 유튜버가 예보링이라는 이제 브이로그 하는 친구가 올해 20살 된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팔로워가 20 몇만 명인데 예보링 한번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팔로워가 그 정도까지 많지 않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 거 그 올라온 거 보고 막 지방에서도 와요. 신기한 게. 네, 지방에서도 와요. 이런 친구 하나만 해도 홍보 효과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하고 좀 친해져 가지고 앞으로 하다가 나중에 나 좀 홍보 좀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친구들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기 꼭 오셔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머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최고 막 이 말 한마디면은 천만 명. 진짜 이 얘를 좋아하는 그 팔로워들이 얘가 앉았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와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와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BTS가 왔다 갔다고 쳐. 난리 나겠죠. BTS 아미 팬들이 여기 와서 다 머리 하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블로거보다 영향이 더 세게 갖고 있는 거는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선택이 아니고 진짜 초등학교 1, 2, 3학년이에요. 잼민이들인데 얘네들은 네이버를 안 몰라요. 뭘 원하고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유튜브로만 검색을 해요. 시대가 많이 달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는 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진짜 우리 안이사님만 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꼰대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이게 앞으로 미디어 시대가 되고 제가 사실 요즘에 제일 관심 갖게 보는 거는 메타버스인데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좀 있으면 열려요. 진짜로. 전 제가 생각했을 때 5년, 짧으면 5년이고 길어야 10년이에요. 그때 되면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미용사가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모르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잼민이들이 10년 뒤에 봤을 때 네이버를 쓸까요? 안 쓸까요? 모르는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노키아가 전 세계를 점령을 했는데 노키아 다 사라졌잖아요. 핀란드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다며 나라 전체가. 모르는 거예요. 애플이 삼성이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글이 뭐 핸드폰 사업에 뛰어든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은 망해요. 그럴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은 하셔야 돼요. 원장 되고 싶다면서요. 원장 되려면은 지금부터 유튜버 하셔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조금만 하면은 되게 기상천외한 마케팅, 손님 오게 만들 수 있는 마케팅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온라인 마케팅보다 오프라인 마케팅이 더 잘 먹혀요. 진짜로. 자, 봐봐요. 온라인 마케팅을 블로그 포스팅 진짜 열심히 내가 한 3시간 동안 썼어요. 그걸로 손님 몇 명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3시간 동안 진짜 공들여서 정말 마음에 들게 했어요. 이 사람이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전 더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저희 매장 건물이 제가 이사한 지 지금 고작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매장 건물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저희 미용실 다 다녀요. 뭐냐면 그냥 이 사장님이 이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 때까지 가서 계속 밥 먹고 뭐 하면서 갈 때마다 명함 주면서 또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러면서 전 계속 건드려요. 계속 푸시하고. 이 사람이 약간 안 오면 미안할 정도로 행동을 해요. 가장 저는 제가 제일 크게 하는 마케팅 방법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자예요. 한국 사람 심리가 미안하면은 갚아줘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고객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감사하게끔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게 만들면 나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쓰는 거고 오프라인 마케팅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정리하고 조금 시간을 좀 정리해 볼게요. 헤어 디자이너가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글씨가 좀 악필이지만 이해해줘요.
제가 말을 이제 번역은 했으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가지도 못 가졌다 하면은 미용을 포기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진짜로. 이 5가지 중에서 한 개도 없으면 미용을 하지 말아야 돼. 솔직히 이 사람은 재능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까요? 첫 번째. 제가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미용사가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고객님들은 첫 번째로 플레이스나 뭐 이런 데서 찾아보고 나서 선생님들의 외모를 먼저 볼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이 사람 이쁘다 잘생기다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잘 꾸미고 있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은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처음에 봐요. 그래서 마음에 놓인다 이런 것도 있어요. 깔끔하고 멋있고 뭔가 세련되고 자기를 확실하게 꾸밀 줄 알면은 안심을 해요. 근데 후줄근해 무슨 추리닝 입고 있어. 그러면 안 하고 싶어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 왔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꾸미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도 있게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냐, 트러스트를 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화를 해주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캐치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 뭘까요? 중요도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오늘 머리를 했어.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또 안 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또? 비싸서 또? 머리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것 때문에 이탈률이 제일 많아요. 관심이에요. 관심을 안 줘요. 자, 매출이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공식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죠? 매출 올라가면 뭐가 필요해요? 공식 있잖아요. 매출 VIP 말고 고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객단가, 건단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회전율이에요. 방문 회전율. 고객을 다음에 또 언제 오게 만들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은 내가 커트를 했다고 쳐요. 근데 한 2, 3주 지나면 지금 커트가 끝났다고 쳐요. 2, 3주 지났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 머리에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뿌염을 하거나 앞머리 자르거나 뭔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 사람한테 언제 오게끔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선도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디렉션 방향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되게 중요하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관심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만큼 더 친절하게 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다음에 또 언제 오게 만들 건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디자이너 일지를 사실 안 가져왔어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들고 오긴 할 건데 그거를 봐보시면 그때부터는 고객 관리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하게끔 제가 좀 이제 좀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지 선생님들이 진짜 고객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면요. 미안하지만 손님 안 늘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진짜 안 늘어요. 그래서 관심이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번째가 뭘까요? 헤어 디자이너로서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사실 이게 위였어요. 제일 꼭대기였어요. 어디다 차려도 다 잘 됐으니까 머리만 자르면 되는데 요즘에는 달라요. 나도 꾸며야 돼. 손님한테 말하기 싫은 데서 말해야 돼. 관심도 줘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가발 잡았던 게 언젠지 저는 모르지만 가발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잡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디자이너들 보면 인턴 때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질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아까 단발 말했잖아요. 단발에 대한 스타일들이 최대한 적나라하게 많이 펼쳐진 거죠. 나의 확실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현 시대의 헤어 디자이너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5가지 중에 진짜 제대로 갖춘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만약에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완벽하다 싶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솔직히 포기해야 돼, 미용.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또 재밌는 팩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도 없는 애들이 보통 매출이 500 이하예요. 언더예요. 그리고 하나에서 1.5개 가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600에서 800 왔다 갔다 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애들이 있어. 1에서 1.5개가. 그리고 2개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1000만 원 이제 좀 넘기 시작하는데, 이제 2.5개에서 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거는 그때부터는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이 잘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3개 정도 가면은 그냥 거의 2천만 원 안정권까지 갈 수 있고, 4개 나오는 사람은요, 거의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나 떠올려 봐요. 인플루언서를. 걔네들이 4개 정도 갖고 있어요. 아무나 인플루언서를 떠올려 봐요. 머릿속에서. 그럼 걔네들은 보통 3개 이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플루언서 3개 이하는 없어요. 완벽하게 4개 이상만 가지면 여러분들 진짜 단언컨대 연봉 억대는 그냥 쉽게 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압도적으로 내 캐릭터를 3개만 하겠다. 나는 도저히 4개 못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 포기했고, 저는 이거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기술을 열심히 노력을 하자였고, 마케팅 기술인 거고, 저는 미용 기술보다는 마케팅 기술인 거고, 그리고 매장들에 대한 관심을 확실히 많이 줘요. 이건 포기했고, 그리고 말 잘해요. 그래서 4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억대를 벌어요. 억대를 벌어요. 연애 2자릿수 억대를 벌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진지하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진짜로. 여러분들 인생에 저는 관여할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이따 집에 가시면 오늘 그냥 진짜 진지하게 맥주 한 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조금 한 350ml짜리 있죠?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사갖고 한 모금 쫙 마시고 이러면서 진지하게 책상에 앉아갖고, 아니면 이제 뭐 어쨌든 진지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한번 가진 다음에 내가 왜 이 미용을 해야 되는지와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캐릭터를 가져갈 건지 진지하게 한번 써보세요. 왜 미용을 해야 하는지, 왜 미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래서 뭘 위해서 하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할 건지,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내 캐릭터 잡기. 사실 너무 쉬워.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마다 그 캐릭터는 있어야 되면서 디자이너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다못해 녹즙을 팔아도 저는 전국 타봐야 자신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저는 녹즙을 팔아도 전국에서 제일 녹즙을 많이 파는 왕이 될 수 있어요. 녹즙 왕이 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대요. 미용하고 다른 직업하고 좀 편한 직업이 있다고 쳐요. 둘 다 월급을 1000만 원씩 주겠대. 그래도 미용을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편한 직업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되게 편해. 예를 들어서 되게 편하다고 쳐요. 미용, 계속 1000만 원 받는 조건이 대신에 앞으로 평생 1000만 원만 받는 직업이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기분 나쁘게 들어야 돼요. 미용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독보적으로 상위 1%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용을 할 거예요. 나는 내가 더 돈 많이 벌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미용실을 완전히 제 미용실 다 망했어. 내가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무슨 뭐 다 차업이 걸리고 막 완전 다 망했어. 막 빚에 떠밀려가지고 뭐 갑자기 국세 청소서 받아가지고 막 탈탈 털려버렸어요. 저 진짜로 지난 2018년도에 제가 그 세무 추징받았고 3억 3천을 냈어요, 세금을. 그때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도 저는 앞으로 제가 미용 외에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왜? 돈 벌기가 너무 쉽거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돈 벌기 되게 쉬운 직업으로 생각해요. 만만해. 내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 생겼잖아요. 저는 지금 재벌 됐어요.
진짜로 내가 우리 선생님 생겼으면 난 재벌됐을 거야 진짜로. 이 얼굴을 최대한 사용했을 거야.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부러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 열심히가 아니라 잘의 방향성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잡는다라는 게 누가 잡아줘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제가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이유가 어찌든 무슨 어렸을 때 힘들었다 어쩐다 이런 얘기 구구절절 해봐야 그때뿐이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은.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힘들지 않고 싶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직원들이면 손님들이면 막 오면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가 뭔 일이에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우 그만해 제발 좀 창업을 해요. 창업을 망해 그러다가 벼락거지예요. 그렇게 살지만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창업한 사람 진짜 많아요 주변에. 막 이제 무슨 대학병원 다니던 이제 선생님이 닥터가 갑자기 저 때문에 개원했어요 진짜로. 근데 돈 진짜 많이 벌고 있어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모험을 하지 않으면서 뭘 얼마나 잘 되고 싶은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직원 생활하면서 여기에 현실안주하는 거는 저는 되게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해서 잘 돼서 나가면 안이사님이 그거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뭔가 창업 못해? 안이사님한테 돈 좀 꺼달라 그래요. 투자해달라고 하든가.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 투자 안 할 사람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세요? 여쭤보고 싶은 거. 뭐 인스타로 보내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뭐 맘대로 하세요. 그거 6633 50 빨리. 6633 5082요? 50 빨리. 5082. 쉽죠? 네, 맞아요. 재방 관리요. 저는 일단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손님 오늘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손님들하고 했던 대화 내용만 메모를 시켜요. 머리 레시피는 전 관심이 없어요. 했던 대화 내용만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연락 보낼 날짜 패턴을 달력 메모가 그 일지에 보면 달력 메모가 쫙 있어요. 달력에다 그 손님 날짜에다 그 사람 이름 연락을 써놓고, 그러니까 오늘 1일이면 뭐 남자들은 3주 정도 머리 하잖아요 뒤에. 그러면 12월 20일 날 그 사람 이름을 써놔요. 그 손님 이름을. 그럼 그 달력 날짜에 달력을 피면은 그 날짜에 그 손님 이름 있죠. 그럼 그 날짜에 손님 이제 머리 좀 지저분할 텐데 안 와요 이렇게 연락을 보내게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더라도 저희는 저장해 놓고 카톡을 보내게 하거든요. 문자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손님한테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건지라고 해요. 그럼 네 누구세요? 이러면 저 어제 머리 했던 아이디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아니 그냥 어제 머리 했는데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만 보내요. 네, 안녕하세요만 보내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역 대리점 뭐 아이디어에서 누구 디자이너인데 어제 머리 하시고 나서 불편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딴 식으로 절대 안 보내요. 절대 대답 안 와요. 네, 저는 연락을 보내더라도 이 사람이 답장이 오게끔만 보내려요. 안 오면 계속 보내요? 네? 안 오면 달 때까지 보내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요? 네? 네? 뭐 어떤 거? 안녕하세요. 근데 답이 없어요. 이거. 못 보셨나요? 막 이렇게. 점점점 보내고. 왜 대답 안 해줘요? 왜 대답 안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있어요. 싫다고 하면 연락 안 보내면 돼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가 미용을 시작한 이유가,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미용 시작한 이유가 두 개였는데? 돈 벌려고랑 말 많이 하려고. 말하고 싶어서거든요. 진짜로. 근데 손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조용한 고객님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머리를 한 3-4번쯤 했을 때였는데 저한테 머리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손님이 진짜 어렵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 진짜 죄송한데 진짜 좀 조용히 머리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조용히, 저는 미용실 오는 게 저한테는 휴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저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그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손님 죄송한데 저는 제가 미용을 하는 이유가 진짜 딱 두 개. 아까 그 얘기했어요.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서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행복해서 미용을 하는데 왜 제 행복을 뺏어 가시냐고.
그래서 나는 손님하고 앞으로 계속 대화 계속 하고 싶다고, 내 진심이라고. 이게 싫으시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 하시거나 다른 매장 가셔야 된다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러겠어요. 그 손님이 알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계속 와요. 진심은 통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은 그때 그냥 그 사람이 떠나도 상관없는 거지, 나는. 이거 뭐 사람들이, 손님들이 리뷰 찍는데 뭐 사진 찍는 거 싫다, 뭐 어쩐다 싫다. 뭐 다 싫으면은 그냥 미용 안 하면 되지. 남자 고객님들한테도 말을 거세요? 저요? 남자 고객님들한테. 제가 남자한테요? 네.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뭐, 저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이제 결혼식 가는데 손님 결혼식인데 저는 손님들 결혼식 다 가요. 네, 제 손님들. 말 걸면 귀찮아. 근데 여자 디자이너한테 제가 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자 디자이너가 남자 고객들한테 연락을 보낼 때는 가급적이면 패턴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이 새끼들이 지 좋아하는 줄 알아.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하루 되. 뭐가요? 남자가 여자 고객한테 그냥 정말 딱딱한 어투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여자 손님, 그러니까 손님하고는 썸 타지 말자 했는데 여손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 그 남자 고객님들한테 보낼 때는 안녕하세요만 안 보내고 안녕하세요 뭐 누구였습니다. 조금은 좀 단단한 말투로, 단단한 말투로 가죠. 딱딱하기보다 단단한 말투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뭐 강약 조절은 잘 해야죠. 이런 식으로 벌써 안 피곤해요? 생각보다 안 피곤해서. 아니 근데 제가 교육을 할 때 원래 조금 약 먹이면서 교육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계속 말해, 계속 쉬지 않고. 다행이네, 그래도 그렇게 들어주신다. 내용이 좋아서 재밌는 거야. 아니, 근데 공감이 가서 그럴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마케팅 회사에서 왔던 뭐 블로그 막 교육을 한 사람이면 꾸벅꾸벅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미용을 하니까 공감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기회 되면은 또 와서 셀라블라 또 해줄게요. 네. 또 와주세요. 아니 선생님들이 대신에 잘 따라오고 이게 좀 잘 올라와서 진짜 하잔 대로 해야 저도 기분이 좋아서 가르쳐 주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교육만 해달라 그러면 환장을 해. 뭐가요? 뭐라요? 자꾸 생각나요. 보셨어요? 어떤 거요? 그 까딱 못 보셨나요? 뭐 점점점. 왜 뭐 질문 또 있어요? 없으면 끝낼까요? 문자로 보낼게요. 그래요.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마지막 딱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일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요. 제발. 해야 될 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해야 어떻게 성공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는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게으른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게으른 건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거고 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똑같이 해요. 저도 쉬고 싶다는 욕구가 그것도 강하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헬스는 또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저마다 하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욕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잘 되지 않은 아직 엄청 내가 빵 터지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딱 한 개만 더 더해서 조금만 더 특별하게 만들면 돼요.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남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에다가 새로운 거 하나만 접목시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우리 커트 비용 얼마예요? 25,000원이죠? 자, 파마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트를 25,000원에 해. 손님한테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사항이겠지만 그냥 커트하러 왔는데 그냥 다짜고짜 파마를 계속 시켜버려. 그냥 말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얘 여기가 파마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필요해. 그래서 손님이 당황을 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요. 그러니까 왜 저 이거 한다고 왜 안 하는데? 나 돈 받는다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파마를 해줘. 마음에 들죠?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소개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해. 한 명만 소개 좀 해줘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누군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자랐어.
커트를 해. 흰머리가 보여. 근데 뿌염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커트를 하다가 뿌염이 필요해 보여. 근데 시간 좀 괜찮아요? 근데 네, 몇 시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시니까 제가 1시까지 나가면 되는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잠깐만. 내가 뭐 좀 더 섬세하게 해주고 싶어서 뭐 한다고 쳐. 염색 그냥 타와. 그냥 발라버려. 뭐예요? 염색. 그러니까 저 이거 안 하는데 제가 이거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대신에 소개명만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워. 본인들이 귀찮을 뿐이지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개받으려고 노력하는 행위 때문에 그 약값이 아까워서 안이사님이 너 이거 왜 그냥 해줘 이러면 그건 솔직히 안이사님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서 내가 손님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한다? 되게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자, 클리닉은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클리닉은 손님들이 봤을 때 클리닉은 서비스예요. 군만두 같은 존재야. 군만두랑 클리닉은 똑같은 존재예요. 손님들이 봤을 때. 맛있겠다. 맞잖아. 우리 짜장면, 탕수육, 뭐 짬뽕, 뭐 깐풍기, 나조육 막 다 시켰어. 군만두 주실 거죠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손님도 갑자기 뭐 탈색 2-3번 하고 염색 1번 하고 뭐 나중에 파마도 하고 뭐 회원권도 끊을 거예요. 그러면 클리닉 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서비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클리닉보다 염색이 원가가 더 적어. 서비스를 해주면 더 특별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사실 염색이 거의 서비스로 나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이하잖아.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한 걸로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손님들은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고 단순하게 이게 서비스뿐만 아니라 손님한테 해주는 그런 고객 관리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명함 주는 것도 진짜 매장 안에서 주지 말고 문 앞에서 나가서 줘요. 문 앞에 나가서 명함 주세요. 꼭 그래야 돼요. 날씨가 추워도 나가서 주세요. 왜냐면 봐봐요. 이 매장 안에서 이 카운터고 여기 손님이에요. 여기서 오늘 감사합니다 명함 이렇게 줘. 이거랑 문 열고 나가서 밖에서 그냥 괜히 나중에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여기 제 인스타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손님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챙기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명함을 춥더라도 잠깐 뭐 여기다 잠깐 패딩 조끼 하나 놔두든지 공용으로 쓰든지 되게 웃기다. 아이디 헤어 써져 있고 아이디 헤어 써놓고 무슨 부킹 성공 써놓든지 여기다가 해갖고 이렇게 나가갖고 해보고 저 진짜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뭐 손님 픽업 서비스도 해보고 진짜 뭐 염색 1,000원 이벤트도 해보고 2달 동안 막 별의별 짓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틀어서 해봐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후기 남겨주시고